미 해군의 구축함 피어리는 1920년 10월에 취역한 고참 구축함으로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미 해군이 총 156척을 건조한 클램슨급 구축함 중 하나입니다. 클램슨급 구축함은 1941년에 들어 플래처급 구축함이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 미 해군에서 가장 많은 척수를 기록한 구축함급이었고, 이 중 많은 수가 2차 대전에서도 활약했습니다. 클램슨급 구축함은 최고 속도가 35.5노트로 시속 65.7km였는데 원래 계획 시 보일러 4개 중 2개를 없애고 그 자리에 폭뢰와 연료를 더 채우는 생각도 했었지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방안이 취소되는 바람에 최고 속도를 35노트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취역 20년 뒤에 발발한 태평양 전쟁에서도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주력 구축함은 5인치 포를 주포로 장착했지만 클램슨급 구축함은 이보다 더 작은 4인치 102mm 포 네모니 주포였습니다. 이후 클램슨급의 주포를 5인치 포로 교체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수많은 클램슨급 구축함들 중에 5척만 5인치 포로 개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에 참가한 클램슨급 구축함 대부분은 추가로 3인치 대공포가 장착되어 공중으로부터의 적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구축함 피어리의 한 명은 미 해군 소속 탐험가로 자신이 1909년에 북극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거짓임이 판명된 로버트 에드윈 피어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1920년 진수식 때는 로버트 피어리의 딸이 참석해 샴페인 병을 깼습니다. 구축함 피어리는 1922년에 아시아로 향해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축함 피어리는 취역 후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양쯔 리버 패트롤이라고 칭하는 미 해군이 중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해서 정찰,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이 사진은 구축함 피어리를 1931년경에 중국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진은 1936년 역시 중국에서 승조원들이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피어리의 1920에서 30년대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이 터지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필리핀의 현재 지도인데 동그라미 안쪽 표시에 미 해군 기지였던 카비테 네이벌 야드가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 피어리는 이곳 카비테 기지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2차 대전 이전에 미군이 서부 태평양에서 유일하게 함정 수리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2일 후인 1941년 12월 10일 아침 일본 항공대가 이곳을 폭격했는데 미군은 제대로 대항도 못했고 기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에 정박하고 있던 피어리도 제때 일본 항공대를 피하지 못했고 폭탄 한 발이 명중해 8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어뢰가 유폭되어 초대형 사고가 날 뻔했으나 옆에 있던 구축함과 기뢰 부설선이 소화 작업을 벌여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때 함장이었던 HH 키스 중령도 부상을 당해 함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존 버밍햄 중령이 이후 새로 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피어리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일) 뒤인 12월 26일 피어리는 필리핀 근해를 항진하다가 다시 피어리를 발견한 일본 폭격기가 몇 발의 폭탄을 떨어뜨렸으나 빗나갔습니다.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한 피어리는 계속 항진해서 다음 날인 12월 27일에는 필리핀 남부 네그로스 섬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피어리 승조원들은 일본 폭격기들을 피하기 위해 초록색 페인트로 함을 칠해 위장을 했습니다. 12월 27일 다시 일본군 폭격기가 피어리 근처를 지나갔으나 급히 칠한 위장 덕분인지 피어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어리는 해가 지자 필리핀을 빠져나가기 위해 남쪽 해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피어리는 살아남기 위해 한 번의 위기를 더 넘겨야 했습니다. 이건 현재 지도인데 피어리가 탈출해 나온 필리핀이 위쪽에 있고 필리핀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 셀레베스 해라고도 불리는 술라웨시 해입니다. 피어리는 이 바다를 통해 계속 남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목적지는 호주 북쪽 해안의 다윈항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8일 아침 일본 항공기들이 이 해역에서 피어리를 발견했고 그날 오후 동그라미 안 해역에 위치한 방카 해협에서 일본 항공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피어리는 일본 급강하 폭격기와 뇌격기의 공격을 받았는데 폭탄과 어뢰 4발을 회피기동으로 겨우 피하고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일본 뇌격기의 마지막 어뢰 2발은 피어리를 겨우 10m 거리에서 지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피어리는 계속 호주를 향해 남진했습니다. 이 그림은 피어리가 호주에 도착하기까지의 항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림이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호주로 다가가다가 호주군 폭격기에 5인 폭격을 받아 1명이 전사하고 2명 부상, 바닷속으로 떨어진 1명은 이후 일본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피어리는 우여곡절 끝에 호주에 도착해 다윈항을 기지로 해서 1942년부터 다시 작전에 들어갑니다. 피어리는 다른 함정들과 함께 주로 호주 북쪽의 티모르해 부근에서 대잠 초계 및 기타 정찰 임무 등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42년 2월 15일에 다윈항에서 찍은 것인데 피어리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미 중순양함 휴스턴입니다. 피어리는 휴스턴 등과 함께 티모르 주둔 네덜란드군 등을 지원하는 임무도 맡았으나 이 임무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사진은 같은 날 티모르해를 항해하고 있는 피어리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함 앞부분에 4인치 주포의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피어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42년 2월 19일) 오전 총 242기의 일본 항공기가 두 파로 나뉘어 다윈항을 공습했습니다.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 항공기가 총 353기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다윈항 공습의 규모가 매우 컸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호주 역사상 적으로부터의 가장 큰 공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은 이 공격으로 236명 전사, 300에서 400명 부상, 30기의 항공기를 잃고 함정 11척 침몰, 28척 손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군의 피해는 4기의 항공기를 잃는 데 그쳤습니다. 구축한 피어리도 이날 근해에 있다가 폭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습에서 피어리의 불발탄 하나 포함 폭탄 5발이 엔진룸 포함 함의 각 부분에 명중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진은 폭격으로 불타는 피어리의 모습을 근처 함에서 찍은 것이고 이것은 피어리에서 폭격으로 인해 큰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피어리는 결국 버밍햄 함장을 포함해 88명의 전사자를 내고 침몰했습니다. 생존자는 53명이었습니다. 피어리는 태평양 전쟁에서 최초로 침몰한 미군 구축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호주 다윈항에 가면 여기서 침몰한 피어리를 기념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1950년대에 인양한 피어리의 주포와 구축한 피어리의 활약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사자 명단이 인양된 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 수상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다윈에서 침몰한 피어리 전사자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미 구축한 피어리는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 이미 구식 함정이었고 그렇게 큰 전과도 세우지 못하고 일본군의 다윈 공습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축한 피어리는 답답했던 태평양 전쟁 극초반 전황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후 1942년과 1943년을 거치면서 미군의 구축함 전력은 일본을 한참 뛰어넘게 되고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